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국제보건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약간 시선을 우리나라 밖으로 돌려서 중저소득 국가에서 1차 의료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큰 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선진국이나 중저소득 국가나 1차 의료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 아니면 이제 국가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 그 1차 의료가 해야 하는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다르고 그간 의료 시스템이 걸어왔던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 화면을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1차 의료의 케어의 퀄리티이고요. 그리고 그 1차 의료의 퀄리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크리멘탈한 접근법보다는 그 헬스 시스템 자체의 재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차 의료는 이론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형평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고, 국민이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접하는 가장 첫 접점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인을 일찍 인지할 수 있고 필요시에 이제 허스피탈 레벨로 전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2차 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1차 의료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시골 지역 같은 데서는 1차 의료조차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1차 의료 밑에 한 레이어가 더 있는 곳이 있는데, 커뮤니티 헬스 워커라 그래서 이런 보건 인력들이 활동을 하면서 커뮤니티하고 1차 의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는 현재 그 현실은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가시적인 현상들을 보면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하고 마찬가지로 1차 의료를 바이패스하고 병원으로 먼저 가는 그런 병원 중심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은 의료 시스템이 원조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도너들의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지 않아서 서비스가 분절이 되기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는 부재하고 어떤 부분 또 많이 오버랩되기도 하고, 그래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헬스 시스템 거버넌스가 약해서 규제가 많이 부실하다 보니까 민간 영역이 좀 무분별하게 침투를 해서 상업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세 가지 트렌드들을 잘 살펴보면 1차 의료 서비스 퀄리티하고 다 이제 원인이나 결과로서 밀접하게 얽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비스가 분절이 되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1차 의료를 패스하고 병원급으로 먼저 가거나 아니면 프라이빗 클리닉으로 가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헬스 시스템은 강력한 정책이나 리더십 없이는 저절로 그 1차 의료 가치를 인지하고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1차 의료 시스템을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많은 커미트먼트를 쏟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헬스 시스템 퀄리티를 좀 높여보려는 그런 이니셔티브로 2018년에 그 글로벌 란셋 글로벌 헬스에서 헬스 시스템 퀄리티 그 커미션이 꾸려졌어요. 근데 거기서는 1차 의료만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1차 의료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커미션에서 제시했던 헬스 시스템 퀄리티에 대한 그런 개념적 틀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파운데이션, 뭐 거버넌스나 인력이나
이런 걸로 구성된 파운데이션이 케어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제 임팩을 미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시간상 이제 다른 부분의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뒤에서 제가 자주 언급할 이 케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케어 프로세스는 케어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근거를 기반으로 진료를 하는지 아니면은 진단이나 아니면 그런 카운슬링이나 치료를 정확하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인 competent care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상적인 측면 서비스 말고 환자를 리스펙트 하는지 아니면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그리고 명확히 하는지 이런 환자들의 이용 경험 개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1차 의료에서 어떤 수준의 퀄리티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 이 케어 프로세스 개념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란셋 헬스 시스템 퀄리티 커미션의 연구 결과인데요. 왼쪽 그래프 A는 가족 계획, 뭐 산정 검사 이런 4가지 항목에서 WHO가 1차 의료 시설에서 꼭 따라야 할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가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18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점 하나가 하나의 국가인데요. 보시면 이 4개 영역 전체에서 한 평균적으로 40%좀 넘는 비율로만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 B는 각 이 질병이나 증상들을 정확히 진단을 했는지를 조사를 한 건데 멜로리아나 그런 빈혈의 경우에는 20% 정도 가까스로 20% 정도의 비율로만 올바른 진단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50% 이하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다른 국가들에서도 1차 의료의 퀄리티가 낮다는 그런 에비던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결핵 환자의 올바르게 매니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든가 아동들의 폐렴 진단 비율이라든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제 좀 개발도상국에서 1차 의료에서 모자 보건 서비스에서의 문제점을 조금 더 깊게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2000년에 이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거기서 제일 강조됐던 게 모성 사망률하고 아동 사망률 감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분만을 시설분만으로 옮기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 노력만큼 시설 분만율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DHS 자료에 따르면 MDG가 끝나는 시점인 2015년 즈음의 결과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시설 분만율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100% 정도 되는 선진국의 수치하고 비교를 하면은 아직도 낮긴 하지만 이 국가들이 2000년쯤에는 거의 한 30%, 40% 정도 비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은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의 모성 사망률이나 니오네이럴 모탈리티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시설 분만율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성 사망률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거의 20배 이상의 모성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니오네이럴 모탈리티도 거의 7배 정도의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갭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중저소득 국가에서 분만을 1차 시설에서 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꼽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진국이나 중진국 정도만 해도 모든 산모들이 병원급에서 분만을 하는 게 당연한 프랙티스인데 저소득국에서는 이제 접근성 같은 그런 이유로 투티어 모델을 취하고 있는데요.
고위험군 산모들만 병원에서 출산을 하도록 하고, 저위험군 산모들은 1차 시설에서 분만을 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이제 상위 시설로 전원을 하는 그런 모델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투티어 모델이 잘 작동을 하려면 지켜져야 하는 몇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험군 분류가 제대로 잘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도 이 산모 위험군 분류 모델 자체가 그렇게 예측력이 높지 않다는 근거들이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 의료에서 개발도상국 1차 의료에서 진단 역량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더 아마 예측력이 낮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는 1차 의료에서도 출산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적절한 인프라나 역량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에비던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인도에서 1차 의료 시설에서 그 birth attendant 그런 인력들이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그 서비스 지켜야 하는 그 체크리스트에 40%만 따르고 있다는 결과들이 있고, 또 마가렛 크룩의 연구를 보면은 이제 출산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케어 프로세스하고 인프라로 구성된 12개 지표에서 1차 의료하고 2차 의료에서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6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조사를 한 건데, 보시면 뭐 전원 리퍼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전한 물이 공급이 되는지, 이런 거를 측정을 했는데, 이 파란색 바가 1차 의료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는 1차 의료 시설이 10% 약간 남짓하다는 결과가 있고요. 절대적인 평균 수치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2차 시설하고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에서는 출산 서비스를 감당할 만한 인프라나 역량이 안 된다는 그런 에비던스들이 있고요. 참 제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1차 의료 시설의 분만 시설 사진을 좀 넣었는데,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1차 의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만 시설 모습이고, 이보다도 못한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위 시설로 그 전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교통이나 그런 그 도로 시설이 안 좋은 저소득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간 도너들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쏟았던 부분이 이 전원체계 구축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뭐 저소득 국가의 컨텍스트에 맞는 여러 좀 혁신적인 방법들도 개발이 되고 그러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모터바이크 이용해서 그 전원을 하는 그런 교통편을 마련한 그런 인터벤션이었고, 도로 사정들이 뭐 이런 모습들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픽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이제 란스 커미션이 진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 1차 의료에서 출산 서비스 역량을 높이려는 그런 인터벤션들을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노력보다는 아예 시스템 자체를 다시 디자인해서 분만 서비스를 병원급으로 옮기자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병원 절제적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 물리적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개발도상국 현실에서 굉장히 해결해야 될 그런 챌린지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 이게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고 그런 확신이 있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발표의 초점은 이 호스피탈들이 어떻게 다시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건 이렇게 출산 서비스를 병원급 시설로 넘긴 그런 1차 의료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 의료는 그 성격상 가장 적합한 만성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재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1차 의료, 저소득국의 1차 의료 모델은 지금 제일 좀 저소득국에서 급한 문제로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그런 감염병, 그리고 영양실조, 그리고 모자보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들이 컨티니움 오브 케어라는 것을 실현하기보다는 에피소드적인 케어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커뮤니티하고 상위시설의 연결성이 약하고, 또 이제 수직적 형태로 시스템이 많이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이제 저소득 국가들의 1차 의료들이 만성질환 케어에 최적화된 모델로 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추구해야 하는지, 이거는 아마 국가 컨텍스트마다 좀 모델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골격이 되어야 하는 그런 엘리멘트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4가지 정도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통합적이고 그리고 연속적인 케어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만성질환자들은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들은 리스크 팩터가 근데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동반 질환들을 관리하고,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환자들 증상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식의 그런 만성질환 케어를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델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학질적인 그런 팀이 꾸려져야 하고, 이제 이런 다학질적인 팀 모델의 기반의 프랙티스가 브라질에서 시행이 된 적이 있는데,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그리고 다른 이런 헬스 워커들이 팀이 돼가지고 프랙티스를 하는데, 처음에는 파일럿 규모로만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이제 1차 의료 그 버짓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은 뭐 종적 모델이냐 흥적 모델이냐 약간 이분법적 논란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질병 위주로 구축되었었던 수직적 모델도 완전히 무시되는 게 아니라, HIV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특정 질병에서는 버티컬 프로그램들이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직적 모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1차 의료 시스템 자체를 강화하는 횡적 접근법이 이 2가지가 병합된 그런 접근법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케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문 기반으로 그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단위로 데이터가 종적으로 구축이 되어서 누가 조합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 케어 모델이 추구해야 되는 모델로서는 환자와 커뮤니티 중심의 케어가 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국에서도 이제 만성질환이 더 이상 부자들의 질환이 아니라 낮은 SES 그룹에서도 버전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낮은 SES 그룹에서 만성질환 서비스에 이제 베리어가 그 관리를 받는데 베리어가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비용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나 커뮤니티 환경에서 그 리스크 팩터, 라이프 스타일의 리스크 팩터에 노출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1차 의료에서 만성질환 관리 비용을 커버해 줘야 될 거고요. 그 란셋 커미션 분석에 따르면 아주 일부 극빈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중저소득 국가들이 그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뭐 원조가 아니더라도 자국의 리소스로 그런 만성질환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만성질환, 저소득층에서 만성질환 예방 생활 행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과 커뮤니티 환경에서 생활 습관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 커뮤니티 헬스 워커들이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는 만성질환자들을 디텍트 해가지고 의료시설로 연결해 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IT 기술을 최대한 적극적 활용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가보면 좀 놀라운 게 아주 시골 지역에 가더라도 다른 인프라들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주민들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최신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아주 심플한 그냥 휴대폰이지만 보건소까지 가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뭐 약물 복용하는 그런 시간을 리마인드 해준다던가 산정검사 약속을 리마인드 해준다던가 그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서 이노베이티브한 서비스 전달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의료 인력난은 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심각합니다. 의대가 아예 없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취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의 일부를 간호사나 아니면 클리니컬 오피서나 이런 좀 더 하위의 의료 인력들에게 그 업무를 쉬프팅해주는 접근법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이제 만성질환 관리하고 좀 특성이 비슷한 HIV 환자들에게 그 ART 처방을 처음에 이니시에이션하고 재처방하는 그런 업무를 간호사에게 쉬프팅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시행이 많이 됐었고, 이제 RCT로 그 결과 성과들을 측정을 했었는데 아주 막 극적인 성과는 아니었지만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던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에서는 검체를 랩으로 보내고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검진한 그 자리에서 결과를 거의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키트 개발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개발도상국 1차 의료에서 만성질환 케어를 위해서 좀 추구해야 될 모델을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듯 이제 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1차 의료가 추구해야 될 그런 그 가치나 역할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현해가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어쩌면 그거를 실현해 가는데 선진국이 배울 수 있는 레슨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하고 1차 의료의 연결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헬스 워커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진국에서도 지켜볼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깊게 논의하고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